그 프로퍼티를 이제 사는 거니까 혹시 내가 에어비앤비를 돌릴 목적으로 구매도 가능한 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50세, 55세 이런 분들 슈퍼는 좀 있는데 이제 금방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65세 연금을 빼서 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쵸. 집 살 때 투자집 하나 사고 싶은데 요거 못 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호주부동산TV 모니카입니다. 오늘은 아이파이낸스 최형태 대표님을 오늘 또 다시 모셨습니다. 요새 SMSF라고, SMSF가 뭐냐면 Self Managed Super Fund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연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문의가 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서 오늘 또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신 분들 있을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연금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신 분들 연금 엄청 많이 쌓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봤자 돈이 그렇게 막 불어나진 않잖아요. 그쵸. 이자 조금 주긴 하지만 이걸로 어떻게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네. 저도 요즘 또 이 SMSF 관련해서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연금으로, 그러니까 슈퍼애뉴에이션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은데요. 그냥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연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이거는 은퇴 전략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슈퍼 애뉴에이션의 밸런스를 이용해서, 그걸 디파짓으로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또 모니카와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면 요걸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뭔가 이렇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나요? 절차 같은? 그쵸. 이거는 또 이제 연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SMSF 밸런스를 디파짓으로 사용하셔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일단 먼저 베어 트러스트라는 순수 신탁이라는 별도의 신탁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그럼 베어 트러스트면 어떤 분들은 이제 패밀리 트러스트도 있고 트러스트 어카운트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거랑은 좀 다른가요? 그거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또 이제 그 베어 트러스트라고 SMF 안에서 트러스트를 설립하셔야 되고요. 이 설립하면 이제 이 베어 트러스트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연금을 빼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면 베어 트러스트라는 거를 설립을 해서 그 트러스트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실 때까지는 베어 트러스트, 트러스트 설립하신 트러스트가 법적 소유자가 되고, 부동산 이제 구매로 인해서 뭐 임대 수입이라던가 뭐 이제 그 자본 이득이 생겼을 경우, 그런 기금들은 또 다시 연금으로 들어가지 개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내가 때문에. 개인으로 이렇게 받아서 쓰는 건 아니고 이 베어 트러스트가 다 모든 걸 관리하네요. 그쵸. 그래서 은퇴 전까지는 캐시화, 그러니까 현금화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베어 트러스트가 끝나는 거는 내가 이 부동산이 팔거나 다시 없어지면 이제 이 베어 트러스트는 없어지고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남은 돈이라던가 뭐 잔액들은 다시 슈퍼펀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저희한테 연금으로. 캐시로 그러니까는 들어오는 게 캐시로 아니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약간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집을 은퇴 이후에 파시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쓰셔도 상관은 없으신 거죠. 은퇴 이후에 쓰면. 그러니까 이게 연금으로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약간 연금이라고 다르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부동산을 연금 대신, 그러니까 캐시 대신 부동산을 연금으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베어 트러스트 이걸로 해서 하면 좀 뭔가 조건이 좀 뭔가 까다로운 게 많겠네요.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하실 때는 일단 아주 SMSF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회계사님의 도움이 가장 회계사님. 필요하고요. 이제 회계사님들이 이런 트러스트를 설립해 주시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립하고 나서도 이제 또 ATO가 요구하는 충족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회계사님을 찾으시는 게 가장 하긴 중요하죠. 연금은 원래 노후 대책으로 은퇴하고 나서 써야 되는 건데 먼저 그쵸. 땡겨 쓰는 거니까 그걸 막기 뭔가 위해서 까다롭긴 규제가 하겠구나. 까다롭습니다. 이게 베어 트러스를 또 세팅을 하고 전문가 그 회계사님 이거 전문으로 하실 수 있는 회계사님을 이제 만나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용들이 좀 들어가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또 다른 트러스랑 음, 다르게 또 음, 비용이 음,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음. 일단 신탁 설립 비용이 있고요. 네, 신탁 대략 설립 비용. 네.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설립하시려면 음. 이제 그 SRO, State 음. Revenue Office에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등록비들이 한 800불 정도 들고요. 그리고 그 신탁을 설립한 이후에 이제 그거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를 회계사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님 수수료가 회계사님마다 많이 이제 차이가 차이가 좀 나겠지만 있죠. 뭐 대부분 1,500불에서 3,000불 정도 연간 보시면 매년? 됩니다. 매년? 매년. 관리비구나. 그래서 이제 아. 회계사님들이 그 파이낸셜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고, 이제 그 작성한 서류로 감사를 받죠. 그래서 오디터, 또 SMSF를 따로 관리하는 그 감사 기관에서 감사를 받는데 또 그 감사 받을 때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한 500불에서 1,000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연간. 그럼 감사가 매년? 매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대부분 보면 한 5,000불 이상은 매년 코스트라고 유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부동산을 사면 어쨌든 그냥 어디에 앉아 있는 돈을 먼저 땡겨서도 좋긴 한데 비용이 좀 드는 비용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SMSF 론을 주는 대출 기관들이 메이저 은행은 몇 군데 없고요. 이제 또 스페셜라이즈한 그 다른 전문 기관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맥시멈 LVR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대부분 80%까지 빌려준다고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책은 80%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집 구매 가격의 70%까지 빌려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일단 20%는 저희 예치금 그 슈퍼 밸런스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20% 그리고 5.5% 슈퍼 스탬프 스탬 듀티도 또 거기 밸런스에서 나가야 되고요.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SMF 론상 규제 조건이 5% liquidity asset이라고 하는 유동 자산이 묶여 있어야 돼요. 하우스 밸류의 5%. 그러니까 만약에 80만 불 정도 사신다고 하면 4만 불은 일단 밸런스로 놔둬야지 그것까지 다 쓰실 수는 없으세요. 그러면 연금 꽤 많이 모인 분들이 이거 할 수 있겠네. 네, 근데 또 제 고객들 보면 저희가 또 2세대 이민자고 하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한 보면 20만 불 정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랑 만약에 커플이신 경우면 네. 합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편 연금, 내 연금 합쳐서 그쵸. 살 수도 있겠구나. 남편이랑 이제 부인 그 밸런스를 합치면 그래도 30만 불 넘는 분들은 꽤 많으시고요.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30만 불 정도 되신다고 하면 솔직히 1밀리언까지도 보실 수 있는 거죠. 구매 가격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SMSF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는데 최근에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혹시 SMSF로 부동산 구매하신 분들이 있나 했더니 옛날에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옛날 집값들 엄청 쌌을 그쵸. 때 그냥 뭐 2, 30만 불짜리 하우스를 그 연금 한 5만 불 있는 맞아요. 걸로 샀는데 그게 몇 배 튀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긴 있구나. 네. 그래서 좀 그냥 거기에 이제 세팅하고 있는 돈이 좀 아깝긴 하니까 그쵸.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투자겠다 이 생각을 방법은 했어요. 솔직히 그 뉴는 아니에요. 그 호주 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 그러니까 방법을 이미 하고 통해서 있을 것 같아. 이미 하고 계신데 이제 저희 이민자들은 이거를 잘 몰라.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던 맞아, 게 맞아. 슈퍼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이제 그리 그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즘 많더라고요. 요즘 그죠? 많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일단 못 찾아 먹잖아요. 그쵸. 그리고 연금 계좌 이렇게 보면 얼마 붙지도 않아. 않아. 그냥 거기 있는 돈이야.
근데 좀 아깝긴 한 거야. 내가 그쵸. 집 살 그래서 때 아이, 투자집 하나 사고 싶은데 요거 못 쓰나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또 장점으로 보면 음, 이제 이렇게 뭐 한 40대 중반, 음, 50대 정도에 이걸 이용해서 사시고 음, 나서 투자 수입이 계속 그 펀드로 들어가면서 원금을 갚아지는 원리이기 그치. 때문에 오, 은퇴하시고 나면 솔직히 다 페이드 오프 된 그런 부동산 하나 오, 갖고 계실 수도 있는 음, 그런 전략인 거죠. 음, 그러고 나면 이제 은퇴했고 집은 그 부동산에서 론은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이제 파시브 인컴으로 임대 수입을 받으시면서 아, 또 이거 진짜 잘 활용하면 진짜 편안한 좋겠다. 노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어. 거죠. 근데 이제 이 은퇴 부동산을 이렇게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게 투자용으로만 사야 돼요? 자가용은 투자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어,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음, SMSF를 통해서 음,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은 음, 투자 음, 목적으로 하시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거주를 하실 수 없고 본인 말고도 아, 연관된 가족들 절대 어, 그 집에서 그 부동산에서 어, 이제 주택이나 뭐 아파트 사셨더라도 거기에서 임대를 주시거나 하실 수는 음, 없어요. 이제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벌금을 벌금이 더 내실 수도 있구나. 있고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고 어, 이제 non compliance fund라고 해서 오디터들이 음, 어떻게 하라고 이제 디렉션이 리액션이 나올 나오고. 거예요. 음, 아, 근데 요걸로 이제 인베스트먼트 그 프로퍼티를 이제 사는 거니까 혹시 내가 에어비앤비를 돌릴 목적으로 구매도 가능은 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음, 이 인베스트먼트만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렌트를 주실 때는 third party, 완전 음, 제3자한테 주시는 그 명목이 있기 음,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당연히 제3자한테 임대를 하는 임대를 하는 거니까 이 거니까. 에어비앤비는 가능하시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잘 활용하면 그쵸. 굉장히 또 좋은 음.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MSF로 했을 때 이제 좋은 것들도 있고 안 좋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조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좋은 거부터 말씀해 주시면. 장점이라면 이제 SMSF를 통해서 음, 이제 대출을 음. 하실 때는 내 개인 부채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 개인 부채가, 그래서 아, 혹시라도 지금 뭐 집이 한두 채 있어서 이제 음, 론을 꽉 차게 받으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론을 받으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 SMSF는 그 신탁을 설립하고 신탁이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오, 내 개인 부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오. 다른 바로잉의 형태가 될 수 바로잉 있는 거죠. 파워가 또 또 다 하나가 생기는 거구나. 그쵸. 아, 그래서 인제 개인적으로 투자가 어, 이제 힘들다. 어, 이제 너무 많이 빌리신 어, 분들은 어, 어. 이런 식으로 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만들 수 있네.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베어 트러스트에, 그러면 이제 내가 연금이 얼마 쌓여 있냐에 따라, 그 부동산 형태에 따라 융자 가능한 게 나오겠구나. 그쵸. 아, 그래서 그게 또 그게 최고의 장점이네요. 장점인 거죠. 일단 음.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막히신 분들. 그쵸. 융자 그치만 이제 더 슈퍼에 이상 못 더 끌어. 이상 못 끌어. 그러신 분들은 괜찮은데? 슈퍼에 또 인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그죠, 있으신 그죠. 분들은 음, 이 별개니까. 음. 트러스트가 빌리는 거기 때문에 내 음, 개인 부채랑은 전혀 상관이 전혀 없기 상관이 때문에 없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또 음, 투자를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음. 장점이 그럼 있는 또, 거죠. 또 장점이 뭐가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인제 또 세금적인 음. 혜택이 있는데 뭐 제가 아, 세금 혜택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맞아. 변호사가 회계사가 회계사.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금적인 음. 그런 이야기는 저도 법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규제는 되어 그죠. 있지만 음, 대략 이제 저도 이제 회계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 임대 수입료는 음, 수입료에서 일반적으로 음. 세금 만약 이제 수입이 생겼을 네. 경우에는 한 15% 정도만 내신다고 오, 하더라고요. 보통 임대소득은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에서 그쵸. 그러니까 45%까지 나오잖아요. 개인 소득 15%도 15%. 연금으로 산 부동산은 임대소득을 세금을 확 낮춰주네요. 그쵸. 캐피탈 게인은? 캐피탈 게인은 어. 10% 정도. 캐피탈 게인 10%밖에 안 음. 낸다고요? 이거가 되게 음. 좋다. 그런 세금 세금, 혜택. 그치만 이런 음, 세금 혜택을 받으시려면 그 규정에 정말 충족 요건을 다 다 갖추셔야 돼요. 갖춰야 돼요. 이렇지 음,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5% 세금을 내신 분들이 그
감사기관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제가 그 구매해서 뭐 부모님을 살게 했다든지 그게 이제 걸렸어. 그러면 이제 큰일이야. 15% 말고 45% 정도의 세금을 그죠. 내신다고 원래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세금을 이제 토해내야 되고 네. 벌금도 나오고. 음.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인베스트먼트 그쵸. 프로퍼티로만 딱 써야 된다. 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이유가 저한테 이제 문의를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거 하나 사서 부모님을 거기에 또 이렇게 모실 생각도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생각하시면서 위험하다. 사시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순수 임대용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임대용으로.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또 있었어. 홀리데이 하우스를 사서 간혹 이제 자기들이 그걸 사용하려고 이 연금으로 홀리데이 하우스를 사겠다고 뭐 에어비앤비 돌리다가 뭐 써서 뭐 본인들이 돈 내고 또 쓰고 뭐 이런 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조심해야 돼요. 된다. 홀리데이 하우스 렌트로 서드 파티한테 주는 건 괜찮지만 저한테 이익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익이 가는 거는 안 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 또 장점이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이제 임대 수입으로 계속 그 원금을 상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따로 아로 포켓으로 더 뭐를 내야 되는 상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어 트러스트에 계속 그냥 쌓이는 거야. 이게 이제 나의 은퇴 그게 되는 거죠. 그쵸.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좋은 점 다 얘기했는데 안 좋은 점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뭐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단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적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적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스트가 좀 높은 게 나는 비용이 조금 유지 비용도 비싸고 처음에 세팅할 때 세팅비도 비싸고 이 SMSF로 부동산 투자한 거가 그 이자율이 달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인이 부동산 구매할 땐 요즘은 한 6.2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1% 더 낸다고 생각해요. 1%. 그래서 요즘 보면 한 7.3, 또 은행마다 또 틀리지만 그 정도. 스탬 듀티는 같죠? 스탬 듀티는 똑같죠. 이자율만 이자율이 조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모든 비용이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고객 중에 호주 분이세요. 그분 이제 한 13살부터 일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50 중반이신데 50대 중반.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 40년 정도 일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갖고 지금 슈퍼에 한 60만 불 정도 쌓여 계세요. 근데 그거를 투자를 안 하셨어요. 그냥 놔뒀구나. 그래서 솔직히 한 20년 전만이라 해도 뭐 한 20만 불 있었을 때 좀 한 60만 불 정도 놨으면 지금 몇 배야. 그 부동산 가치는 훨씬 뛰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60만 불이라는 그 돈으로 그냥 있는 거죠. 밸런스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현명한 은퇴 전략이 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민자들이니까 슈퍼가 뭐 나이가 좀 있어도 슈퍼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한 10만 불 요 정도 선에서 요거 이제 한 50세 정도 됐단 말이에요. 50세, 55세 요런 분들 슈퍼는 좀 있는데 이제 금방 이제 은퇴하시잖아요. 65세 연금을 빼서 쓸 수 있으시면. 근데 은퇴를 하시면 요 분들은 요거를 그래도 지금이라도 뭘 투자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전화 오셔서 이제 뭐 연금이 밸런스가 한 5만 불, 뭐 8만 불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밸런스의 예치금이 30% 정도, 그러니까 밸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5만 불 있다 하면 정말 그걸로는 15만 불짜리 사실 수 있는 경우인 거죠. 근데 그러실 수 없고 만약에 10만 불이 있다. 그래도 사실 수 있는 구매 가격은 30만 불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밸런스가 30%가 있으셔야 시작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이 꽤 많아야 되네. 그렇죠. 그래서 10만 불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 30만 불짜리 저쪽 시골에 사 놓으실 수는 있죠. 근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밸런스가 한 25만 불 정도 이상 있어야 그 효율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꽤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25만 불 정도 이제 밸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80만 불짜리는 사실 살 수 수 있다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25만 불 정도는 있어야 스타트가. 호주 부동산이 조금 안정적이긴 하니까 그쵸.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 연금을 빼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모니카 유튜브의 이 영향력을 어. 엄청나게 느낀 아, 그래요? 일인으로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이게 업로드가 되면 음. 또 제 전화가 불이 날 걸 그래요? 예상을 하며 좋다. 이런 말 너무 좋아.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내용이 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저희 세미나 때마다 융자에 관련돼서 너무 또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저희가 사실 일하기 되게 이게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영상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